안녕하세요. (500년) 만기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만동문화라는 공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언제까지 할까? 안 들립니까? 조금 되네요, 이제. 조금, 되지요? 네. 내가 목소리가, 이 마이크가 다 내 소리를 잘 흡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백담사에 가서 하니까 그 마이크는 어떻게 흡입을 잘하는지, 내가 소리 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해도 쩌럽쩌럽하다고 다 고맙다고 그래요. 처음 가서 2시간씩을 안 쉬고 그냥 막 며칠간 강의를 했더니 학인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간에 10분만 쉬면 안 되겠냐고. 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1시간 쉬어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5분씩 이쪽에서 5분 떼고 저쪽에서 5분 떼어서 이제 10분씩 쉬었는데, 공부하는 자세하고 수학 능력이 얼마만큼 다 갖춰졌든지 간에, 우리 신도들은 그 능력이 좀 딸리는구나,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걸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하면 이거 되려면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염려를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점심 먹지 말고 계속 수업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런 정도로 잘 받아들여. 그리고 요즘 공부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잠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요즘 공부가 이상하게 서구화돼 가요, 불교 공부가.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걸 하나를 띄워놓고 그런 거 가지고 한 10시간 걸리는 걸 잘해요, 요즘은. 적은 걸 하나를 놓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잘 했는데 얻어서 챙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잘 챙기는 사람이. 그런데 잘 안 챙기는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너무 벌려놓으니까 거기서 뭐가 진짜인지를 또 놓쳐버려야 돼. 요즘 공부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에 능했던 젊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교재 가지고 가면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그 능엄경을 여기서도 수없이 했고, 능엄경은 저기 옛날에 법련사에서 스님들에게 특강은 4번씩이나 했습니다, 능엄경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법령사에서 오는 스님들은 전부 고참 군합 스님들이에요. 전부 20년, 30년 된 스님들이 가서 공부를 하러 오고, 이번에 가는 건 완전히 초학자들인데 이걸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사실상 가기 전에 내가 밤을 수없이 새가면서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그랬더니 초신자들한테 가르칠 방법이 나오더라. 초신자들한테 가르쳐야 될 방법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그전에는 능엄경의 25원통을 설명하게 되면 25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쭈르륵 설명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간중간 좋다고는 하면서도 이 가닥을 잘 못 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50단계 공부가 있어요. 공부하는 단계가. 쉬운 단계가 있어요. 조금 깊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미세한 병폐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공부가. 이제 그런 공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해야 되거든요. 정밀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없이
읽고, 우리 스님, 탄화 스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셨는가 보고, 문어큰 스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보고, 막 그냥 수없이 가다 보니까, 아, 이것도 가닥이, 그런 것처럼 다 빼놓고 이제 가닥이 조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부 가르치러 가다가 내가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도 못해. 예? 예, 말도 못해. 지금 그 남방에서 가르치는 이빠사나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빠사나 수행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이빠사나 수행법이 굉장히 전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현대화됐거든요. 지금 미얀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빠사나 수행법이 전통 이빠사나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능엄경은 전통 이빠사나입니다. 전통 이빠사나. 그래서 이빠사나를 할 적에 전부 전후좌우로 딱 떼버리고 신수신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 수, 신, 법.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몸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냥. 몸 관찰. 몸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전통 이빠사나 수행법을 놔둬버리고 몸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뭔 수를 쓰냐 그러면은 손이 움직이면 그걸 느껴라. 발이 들었으면 느껴라. 봤으면 느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는 사람이 무척 얼른 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 이빠사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을 관찰하는데 18가지로 관찰하는 방법이 공식화되어 있어요. 18가지로. 그럼 뭐 어떻게 18가지일까? 새로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8가지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색서, 향, 미, 촉법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다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색서, 향, 미, 촉법을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 6가지. 너무 쉽죠? 너무 쉬워져 보죠? 그러면은 색을 관찰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마다 관찰한다. 이 말이 됐죠, 지금? 보이면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 들리면 관찰하는 거예요. 석성향지 촉법 관찰이 되죠? 네. 그러고 나면은 또 뭘 관찰해야 되냐? 안, 이, 비, 선식의 육군을 관찰한다. 이게 전통 이빠사나 수행법이에요. 그러면은, 입이 있어서 시계다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시계가 앞에 나타나면은 이걸 여기에 딱 꼽히는 것 이것이 안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꼽힌 것을 가지고 한번 굴리면 식이래요. 식이. 그러니까는 안입이 설신이 6단계를 또 관찰하니까 12가지가 됐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식을 또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치니까 몇 가지가 됐어요? 18가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전통 이빠사나 수행법이. 그래서 새로 나온 수행법이 전통 수행법을 못 따라가요. 전통 수행법보다 더 좋은 수행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참선하는 스님들이잖아요. 백담사만 해도. 그러니까 참선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개념을 쫙 정리를 펼쳐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주감이 또 들어가요. 지수화풍 공전식 그래가지고. 지수화풍이 뭔지 알죠? 예.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을 관찰해서, 지수화풍 공전식, 이걸 딱 갖추니까 그게 7가지가 되니까, 전부 합치니까 25가지 관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관찰하는 방법. 이래서 이 관찰하는 이 25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시 유식에서 공부했던 사여실행 공부 기억날 텐데 사여실행 있죠? 예, 영, 사, 사성, 차별 잊어버렸습니다. 큰 얘기다. 네? 그것이 뭐예요? 사여실행이죠. 사여실행. 이 4가지 방법을 그거 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거 치워놓고 해야 되니까 그냥 가닥만 가야지. 예. 그렇게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디에 이르느냐? 이제 십지 보살위에 이르거든요. 보살위에.
보살이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주의가 엄청나요. 그때부터서 주의할 점이 50가지 나요. 그때부터서 주의할 점이. 언제 거기까지 간대요. 네? 그러니까 나는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야물지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이게 기웃거리고 다닐 겨를이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가 돼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해요. 내 업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내 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발심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기실론은 뭐예요? 발심하는 책이니까. 네, 기실론에서 완전히 발심을 끝나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 수행 정찰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이제 그쪽에서 강의를 해봐놓으니까 책을 아무리 그냥 줘도 보고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정리를 해.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지요. 원문 갖다가 그냥 펼쳐서 가르치고 말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배고 나면 잊어버려 사람들이 다. 그럼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갖다가 잊어버리면 또 한번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을 같이 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신도들도 좀 이제 자세를 딱 바로 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우리가 이 발심을 좀 한다면은 기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주 노릇 안 하고 주인 노릇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45쪽 맞나요? 47쪽? 생멸상. 네. 이게 얼른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신론이. 이게 우리가 강원에서 제일 머리 쓰고 이해가 안 되고 끙끙댔던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능엄경하고 기신론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손을 대려고 몇 번부터 기신론 손 대려고 하다가 이거는 손을 대려고 그러면은 한 1년 이상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이것만 매달려야 돼. 이 양이 적은데도 굉장합니다. 이게 깊이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강의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 교재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교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줄거리 하나씩만 꺼내가지고 우리가 발심하는 맞다 한번 해보자. 이런 계기를 한번 이렇게 삼자해서 이걸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제대로 정돈을 딱 해놓으려고 그러면은 해놓으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로 이것만 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해줘야 누구든지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실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실론에 대해서는 좀 발심을 좀 크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원효 스님의 소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원효 스님 유품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가장 잘 남아있는 게 이 기실론 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효 스님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돼야 돼요. 요거 하나 끝내지 말고, 원효 스님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서, 그래서 기실론과 원효 스님을 일치시켜가지고, 원효 스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셨다. 여기는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가면은 기실론이 보통 재미나는 글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은 아쉽지만은 기실론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닦는 발심을 한번 일으키는 이런 계기를 삼자. 47쪽입니다. 자, 생멸상입니다. 생멸상. 이게 이 생멸하면은 두 가지 생멸이 있어요. 내 몸이 생멸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생멸하는 것인데, 그럼 마음이 생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육신은 생멸하지만은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 근데 마음이 수많은 마음이 생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자세히 한번 따져봅시다. 아기 때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지금 다 기억하세요? 안 하지요? 벌써 보고 듣고 배웠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으면 생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생멸이 없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도 마음에 생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에 작용이 생멸이 있는 것이지 마음 근본 자리가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 작용은 어려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렸어도 그건 상관없고, 그거는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당체 자리는 절대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를 마음의 당체 자리가 멸하지 않는 이치를 가지고 살면은 진여예요. 마음의 당체가 멸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모르고 살면은 생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생멸에 대한 개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생멸상 한번 보겠습니다. 부차, 분별 생멸상자는 생멸상, 또한, 부차 그러면 또한이죠. 또한, 생멸상을 한번 가려본다. 예, 가려보니까, 분별, 가리는 것이죠. 예, 가려보니까, 이종이 있습니다. 유, 이종, 두 가지가 있으니, 우나, 유, 이요, 무엇이 두 가지인가? 무엇이 두 가지인가? 일자는 추요, 추니 여심상고요. 마음으로 더불어 상응하기 때문이고, 이자는 세니 여심불상곤이라 마음으로 더불어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더불어 상응하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우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상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상응은 뭐냐 그러면은 보고 듣고 배운 것과 끌려가지 않는 것이 불상응이에요. 네? 끌려가지 않는 것. 우리는 끌려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을 보고 나쁜 것을 과연 놈이냐고 손가락질하고 탓을 해놓고는 자기가 따라가 버려요. 끌려가는 마음, 이거 상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 보살님들이 그걸 제일 잘하죠. 시어머니 되게 싫어하면서 젊었을 때에는 절대 나는 늙으면 안 그래야지. 그래놓고 자기가 늙으면 시어머니보다 더 예뻐져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상응. 자, 이거 상응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러면 기실론 할만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상응하는 것과 마음이 상응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그러면 추하는 것은 이 추자가 무슨 추자인지 알죠? 예, 거칠다. 거친 것이고, 새는 뭐예요? 미세하다. 미세하다. 이거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생멸하는 데는 거칠게 생멸하는 것이 있고, 미세하게 생멸하는 것이 있는데, 거칠게 생멸하는 것은 무슨 일만 있으면 끌려가는 것, 이것은 거칠게 생멸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는 것은 미세하게 생멸하는 거예요. 같은 생멸이라도. 되시겠죠? 그래서 거칠게 생멸하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이 보여요, 우리 눈에. 거치니까. 그런데 미세하게 생멸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추와 새 두 가지가 있었다. 이제 기억이 됐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추중지추는 추한 가운데 추한 것은 거침 속에 또 거치라. 이것은 범부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부들은 얼마나 거칠든지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절대 안 해야지. 딱 해놓고는
마음 먹은 지 3일도 안 돼서 또 해버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보살님 중심으로 좀 얘기 안 하게 되나. 뭐죠? 여기, 탤런트들, 여자애들 무지하게 심하더라고요. 봤다 그러면 사다가 딱 그 아이들 내가 업을 이해를 못해. 걔들 옷장을 가끔 가다가 공개할 때 보면은 도대체 수백 번을 쫙 진행을 해놓고 그는 죽으면 그거 다 가지고 가려면 무거울 텐데. 젊었을 때 것에서부터서 늙을 때 그것은 다 가지고 있더만. 다 가지고 있어. 그때 입고 버리면 딴 사람 주면 오직 좋아. 그걸 가지고 어쩌려고, 뭐 하려고. 그래 놓고도 또 보면 또 사는 거예요. 또 보면 또 사는 거예요. 이건 추중지추요. 추중지추. 그러니까는 도박 좋아하는 놈은 도박 안 하겠다고 이 손가락 잘라놓고 또 해. 추중지추 중에서도 더 좋아하는 놈인데. 싸먹고 훔치는 놈, 뭐 고백 입는 놈, 별의별 놈 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다짐해요, 안 해? 하겠죠? 안 하겠다고 다짐해봤자 또 해. 또 해. 이것은 잘못된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것이 추중지추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만 그런 거냐? 이 세상에서는 요게 반복하는 능력,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잘못된 것 말고 좋은 점으로 돌려버리면 어쩔까요? 좋지요, 그거는. 그걸 돌리면은 그것이 보살이에요. 그걸 남 것을 훔치던 습관이 남에게 주는 습관으로 바뀌었다. 이 훔치는 마음을 내던지고요. 주는 마음을 딴 데서 가져오는 법은 없어요. 한 잔이요, 내내. 한 잔이. 훔치는 것 좋아하면 훔치는 업이 돼버리고, 베푸는 것 좋아하면 베푸는 업이 돼요. 무슨 말씀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웅덩이에 물을 고이면 퍼버립니다. 그러면 또 개지요? 그러면 또 개는 물은 맑아요? 탁해요? 아이고, 그건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웅덩이 개인 물을 안 퍼. 죽어도 안 퍼. 네. 그 전에 금융실명제 하니까 돈을 이불장 속에다 넣었다가 몇 년 후에 나오니까 전부 썩은 냄새가, 튀튀한 냄새가 다 났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 돈도 오래 두니까 뜬 냄새 난다고요. 그러니 물을 안 퍼버리면은 썩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잠궈 놓는 거예요. 잠궈 놓는 거. 이게 추중지추, 범부의 범부. 이해가 되셔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추중지추는 범부 경계예요. 추중지세와 세중지추는 초안 가운데서도 정밀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절반입니다. 절반씩. 예, 절반씩이에요. 절반씩. 또 세중지추, 또 정밀한 가운데 정밀로 계속 가버리면 좋은데 계속 못 가고 또 문득 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딱 절반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계를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보살 경계. 그래서 보살은 범부는 추중지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을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보살이 되면은 이걸 추와 세를 반반 가지고 있어요. 보살이. 그래서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반만 가지고 있어도 보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서는 세중지세는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은 상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상응하지 않아요. 이래도 상응하지 않아요. 저래도 상응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느냐? 허심이라고 말한다. 텅 비워진 마음. 허심. 유교에서 말하면은 허심. 도교로 말하면은 무의. 무의도인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예, 무의. 유교로 말하면은 텅 비워진 마음. 허심. 무의의 경지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세중지세입니다. 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 그릇이 또 판가름이 나요. 나는 세중지세까지는 안 바래고 추중지세나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은 추중지세를 못해요. 그냥 추중지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발심 잘 하시자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세중지세 해야죠. 그러면은 보살의 경지는 갈 수가 있다. 되시겠죠? 네. 자, 이종 생멸이 이 두 가지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이 무명문수비 이론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두 가지 생멸법이. 이 생멸이 다 끊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 생멸법이 왜 있을까? 무명훈습에 의해서 존재한다. 무명이 훈습되고 해준다는 거는요, 무명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니까 무명이 익숙해져야, 반복해서 무명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무명, 이것이 딱 두 가지 생멸로 나타나더라. 두 가지 생멸에 나타나는 것은 무명 훈습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명 문습으로 컴컴한 것에 대한 훈습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가닥이 다 나와요, 여기서. 예, 무명, 번뇌, 업식, 예, 그리고 육진, 지금 가닥이 쫙 다 펼쳐집니다. 이 가닥 펼쳐서 이해하기가 여간히 쉽지가 않아요, 기실로는. 이렇게 써놓고는 그냥 읽고 말지 가닥이 똑똑 부러지게 나오기가 어려운 글이 이게 지금, 예, 기실론입니다. 자, 무명에 자꾸 물들여져가지고 훈습돼가지고 생멸상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자면 의인, 의연이라, 인에 의하고 연에 의존하더라. 훈습하는 것은 인에 의하고 연에 의합니다. 인은 다름이 아니라 관념들이에요. 관념들. 우리 마음속에 수 없는 관념이 있어요. 수 없는 관념이. 근데 이 관념을 툴 터는 것이 선가의 입장이거든요. 관념을 털어내버리는 것이 선가의 입장. 선가에서는 다른 거 안 해요. 이 관념 털어내는 공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관념입니다. 시니까, 종자예요, 종자. 그리고 인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인, 나한테 있는 것, 이것은 시인. 그리고 연은 뭡니까? 내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것. 내 밖에 있는 것은 나를 빼놓고는 전부가 다 연이잖아요. 네, 전부가 다 연. 그래서 인과 연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이 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의인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의인자는 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각의고요. 불각. 인은 각을 하면은 관념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그런데 불각하면은 못 깨달았잖아요, 지금. 불각. 그럼 불각에 있는 것은 뭐냐?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관념이. 전부 우리 관념이, 사실상은 통계적으로 보면 관념이 굉장히 맞아요. 관념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러면 관상학적으로 눈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게 되더라. 눈이 독사눈이 되면은 사람 아주 자연부도하더라. 눈이 탕눈이 되면은 싸움을 잘하더라. 진짜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이를 맞이할 적에 다른 건 놔두고요. 눈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얌전해도 기분만 나빴다 그러면 그냥 죽음 날아버리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진짜요.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진국이 있어. 진짜 단눈은 동글동글하면서도 선한 눈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글동글하면서 눈방울이 크고요. 눈동자가 하얗면 소눈이에요. 소 알죠? 근데 소눈은 35세에서 40세 넘으면 재벌돼요. 부자 돼요. 그 눈은 굉장히 좋은 눈입니다. 똑같은 눈인데. 그런데 동글동글한데 적어요. 적고 눈동자가 노랗습니다. 탕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노래야 안 노래? 노랗죠?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말거나인데 자기 사이 보려면 딸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피해줘야지. 그런 사람은 피해줘야죠. 그죠? 안 그러면 딸이 수없이 당할 텐데, 당할 텐데, 그러면 이제 또 반탕님이 있어, 반탕님. 동글동글을 안 하는데 눈동자가 노래. 그것도 반탕눈이에요. 눈동자가 하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별거 기왕에 눈 얘기였으니까. 눈의 최고 비결은 검은 자가 많고 흰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흰자가 많고 검은 자가 적으면은 허해서 정말로 겁 많고 허하고 쓸모가 좀 적습니다. 근데 검은 자가 많고 흰자가 적으면은 이거는 상당한 귀격이에요. 그냥 아무 데 가도 모래밭에서 탁 던져놔도 조금 있으면 가서 대장하고 서 있어. 그런 것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안다면은 조금 더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이것도 관념이다. 이 말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은 관념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80% 정도 맞아요. 일반 사람에게는 다 맞아, 이거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야물게 잘해버리면은 이 눈을 가지고도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이란 말이에요. 인을 바꾼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공부에 의해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충분히 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무엇을 하느냐? 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그야말로 3대 거지상으로 태어났다 해도 금생에 그것을 벗어버리자. 이런 원 정도는 우리가 세워야 돼요. 3대 거지상 있어요. 3대 거지상. 그런데 그거는 관념을 또 하나 주어주면은 자포자기 할 수가 있어서 그거 설명하면 안 돼요. 자기가 혹시 보고 우리 집은 안 되겠구나 이래버리면 자기 내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3대 거지상 있어요. 3대 거지상. 전부가 반틈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에서 이쪽도 살짝 비껴가고 저쪽도 살짝 비껴가고 하나도 정상에 접근이 안 되는 상이 있어요. 정상의 접근. 사람은 상인데 묘하게 멀쩡한데 그런 상이
의외로 어디가 있냐? 근상이 생긴 사람 속에 있어요. 근상이 생긴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이마가 잘 생겼는데, 살짝 뒤로 넘어가 버리고. 예. 아주 묘합니다. 이제 귀, 코, 눈 전체가 전부 정상에서 살짝 미달이. 이쪽도 살짝 미달이고. 아유, 멀쩡한데, 이렇게 딱 미달되면, 이제 그건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신 안 차리면은 이 세상에서 진짜 집안 못 찾아먹어요. 그런 놈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옛날, 이제 이게 중으로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 고쳐주고 다니는 것이 중이거든요, 옛날에. 그게 뭐냐, 그러면 걸망 짊어지고 주류천하면서 탁발 다니는 거예요. 그래, 길 딱 보면, 아, 너 이리 와. 딱 붙잡아가지고 그거 고쳐주고 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본래가.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그 중 노릇을 할, 겨를이 없어. 지금 걸망질고 고르고 다니면은, 그래야지 참 이게 보통 이런 일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은혜에 의해서, 관련에 의해서 불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불각의 의가 생기고, 연자는 연에 의한다는 것은 바깥 경계의 반연에 의한 거죠, 지금. 바깥 경계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기냐? 망작 경계의고요. 경계를 망작한다. 경계를 망작하는 것은요, 경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꼭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경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람 말을 해보면, 말을 하면 꼭 다른 걸로 이해하고 딴소리 하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꼭 벽창호한테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종종 있죠. 이럴 때에는 이 사람과 그 사람과의 업이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둘 다 벽창호예요, 그 사람들은. 둘 다. 둘 다 벽창호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하다가 편히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갔을까? 그 계산 몇 번만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은 절로 가고 나가 일로 온 바람에 내가 성공한 경우, 내가 일로 오고 저 사람이 절로 간 바람에 내가 안 된 경우가 나와요, 그냥. 그래서 자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그냥 알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깥 경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망작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저의를 찾는 경우가 망작입니다. 이 망작, 요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아주 오늘 아침에 잠깐, 저기를 대륙을 보니까 중국에서 북한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는 뭐 평안도 밑에를 차지하고, 미국은 동해 쪽 어디 쪽을 차지하고, 러시아는 저쪽 어디를 차지하고, 중국은 어디를 차지하고, 평양은 4개 국가가 공동 관리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쫙 해가지고 미국 정부로 넘어갔는데 그걸 검토 중이다. 여러 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기획이한테 물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는 바가 없다. 이게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모른다 그러면 이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게 난감하잖아요. 또, 그게, 또 이제 그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가 출처가 불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싹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무엇을 빨리 알아야 되냐 그러면 실제가 됐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제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다고 지금 되게 보수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요. 네, 대응하는 것이 너무 무식해. 그 진보 성향 이번에 교과서 봤죠? 8가지 책이 그게 뭐요? 그게 교과서 내용이. 그래 그걸 고치라고 그러니까 무슨 쿠데타 한다고 또 그것도 아이고 또 무슨 가시네가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또 짝짝짝짝짝 새 짓듯이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서 앞대 그냥. 와 저렇게 무지막지한 교과서가 그게 뭐예요, 그래, 도대체가. 그런 교과서를. 그런데 왜 무지하냐?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고,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 아이고, 밥통들.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 따져야지. 왜 그렇게 엉뚱한 걸 가지고 따진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거 쿠데타 한다고 말할 만하죠. 왜 그렇게 무식하냐고요. 왜 그렇게 무지하냐요. 이 세상 보는 눈이 진짜 우리가 심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무너졌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왜 딴 나라가 해결해야 되냐고요. 다른 나라가 왜 관여가 돼야 되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게 구상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진직부터 군대 야물지게 했어야 되고 군비 그렇게 찢어 벌리지 말았어야 돼요. 진직부터. 근데 지금 능력 가지고는 우리나라 혼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놨다고요. 나라가. 예?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래도 딴 놈한테 간섭받아야 되고 잘해도 딴 놈한테 간섭받아야 되고 이것 졸업할 생각 안 하고 도대체 2년 싸움이 이게 뭔 짓이요. 중이 그러니까 입에서 독한 소리밖에 나올 수가 더 있어요. 예? 진짜 이념 탈은 그만하고 나라 좀 생각해라. 예? 나라 좀 생각해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도대체 사람들이 또 나라는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꼴이 전부 다 그래서 고구려 뺏기고, 예? 그래서 그 임진왜란 맞이하고, 그래서 병자호란 당하고, 예? 밤낮 그렇게만 사는 이유가 한 번도 제대로 제 꼴을 못해. 조선시대에서도 임진왜란 나고 병자호란 날 적에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개혁파들의 사상이 얼마나 그 조광조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개혁은 언제든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지는 안 고치고 남을 때려 고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진보가 고치고 싶은 지부터 고쳐. 그러면 고치란 말 안 해도 고쳐져 버려. 제 말 틀려요? 자기들이 먼저 개혁을 해버려. 남한테 뭐 하려고 개혁하라고 그래요. 그래버리면 개혁 고치라고 안 해도 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는 안 하고 남만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기존 세력 잡는 것이 개혁이란 말이야. 두드러 잡는 거. 그렇게 기존 먼저 몽둥이 든 놈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몽둥이 든 놈한테 지지. 그러니까 몽둥이 든 놈은 그놈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 놓쳐버리고. 예? 이 몽둥이 놓친 놈은 그놈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 망하고. 이게 이런 격이라 지금. 예. 이런 것들이 망작이란 말이야. 상황을 망작하는 거예요. 잘못 계산했단 말이야. 잘못 계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는 이런 것들이 망작이고, 자기 집 살림살이 지질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망작하는 사람들이. 망작하는 사람. 했다 하면은 안 돼. 여기서 나 처음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처음 여기 왔을 때가 강남에 요즘 말로 말하면 피크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요. 그런데 그때 피크인 그 당시에
예, 이 동네, 이 골목에도요,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애라들이요, 너무너무 화사했습니다. 화사한 정도가 아니라 화사의 극치요. 화력. 아주 무슨 왔다 그러면은 새파랗게 젊은 애라들 새까만 선글라스 이만큼씩 큰 거에다가 신화는 저 위에까지 다 올라오는 치마에다가 들고 복도방에 가서 앉으면은 다리 쫙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예? 흥정하고 다니고 그래서 무엇을 느끼냐 돈이 좀 돌라고 그러면은 약간 화사하고 돈이 좀 돌라고 그러면 약간 테페키가 끼어야 돈이 돌더라고요. 아니, 이거 내가 본 거니까 불황이 오니까 그런 게 싸웠어요.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활보하고 다니면 나라 좀 되겠구나 그냥 얼른 생각하세요. 네? 조금 괜찮을 모양이다. 네?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기운이 있어요. 마음의 기운이 나면은 보세요. 겨울 되면 뒤집어 쓰지요. 여름 되면 벗지요. 벗는 게 기운이 밖으로 솟으면 노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조금 회복세가 돌아오는구나. 그래 이 기운 오래 가거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길죠. 망작 경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죠? 우리는 경계에 오는 것을 잘못 계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잘못 계산해 버려요. 자, 인멸증 연멸하나니 만약에 인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연도 없어지나니 내가 없어지면은 인 나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은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연은 상대잖아요, 지금. 그래 내가 없어지면은 상대가 없나니 인이 멸하면은 상대가 없나니 인멸고로 불상심이 멸이요 인이 멸했기 때문에 불상심이 없어지고 불상심 우리는 상응하고 상응하지 않는 것 상응심은 아주 추한 놈이고 불상심은 미세한 놈입니다. 그러면은 추한 상응심만 없어져도 세상은 편안해요. 그러면 이제 이 상응심만 없어지고 불상심으로만 산다 하면은, 이게 도덕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수레가 있어도 수레를 탈 일이 없고, 배가 있어도 배를 탈 일이 없고, 강 건너 마을집이 개가 울어도 그 집에 뭐하고 사는지 궁금증이 없고, 아무것도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편하니까. 이게 가장 편한 세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나라가 크면 안 된다고 전제한 것이 노자예요. 예? 나라가 크면은 여기서 툭 터지고 저기서 툭 터지고 예? 우리나라는 크지도 않아도 왜 그렇게 잘 터지는지 말도 못해. 예? 그러게 나라가 적으면은 그렇게 된답니다. 최고의 이상 국가는 소국 과민이야. 노자 말이 나라는 적고 백성도 몇 사람 안 돼. 백성도 지금 저기 어디죠? 저 이광효 하는 나라,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렇게 코딱지만 하니까 그게 돼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만큼 큰데 그지 되면 안 통해. 거기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적을 때게 그건 이루어집니다. 네, 적을 때게 인이 멸하면은 내가 없어지면은 연이 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이 멸하기 때문에 불상심이 멸했다. 불상심이 그러면은 미세한 고놈도 없어졌다. 그러면은 자기 하는 마음은 하나도 다 없어진 겁니다. 바탕만 딱 남아있고. 근데 이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 맑은 물과 같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자리. 자기가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거울은 아무것도 안 오면 가만히 있을 뿐이요. 거울이 쫓아다니면서
너 빨리 나한테 와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울은 없잖아요. 그러죠? 상대 찾아다니는 거울 보셨어요? 없지요. 그러면 상대가 나타나면 거울은 그대로 비춰주죠?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죠. 간 뒤에 야 저놈 되게 이쁘네. 그러고 거기다 딱 찍어놓는 거울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불상심이요. 이게 불상심. 예.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삶이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원망스러움 얘기해요, 그냥 바로. 뒤로 가지 말고 뒤에 가서 내가 지금 이게 주먹쥐지 말고 터지면 바로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러고 돌아서면은 가지고 가질 말아요. 이러면 불쌍심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일이 생길 때 바로 해결 못한 사람은 꼭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가지고 간 놈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끌고 가면은 이거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해.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되셨죠? 네. 이제 이런 거.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망작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작은 정말로 상대방을 쳐다보면 다 망작이에요. 상대방을 안 쳐다보고 자기 일에 빠질 줄 알아야 돼요. 망작 안 하려면은 상대방을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은 말버릇이 왜 저래? 아주 재밌는 얘기하고 아주 저 사람은 왜 스님한테 자꾸 옆에 갈라가지? 저 사람은 왜 와서 이렇게 하고 다니지? 요게 뭘 봤어요? 그거예요. 남을 본 거지 않아요 지금. 그 사이에 자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점점 그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이게 망작이란 말이에요. 망작.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 보지 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봐요? 그래요. 나만 봐요. 나만 보는데 나만 보다 보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든. 돌아서면은 발길 돌리면 놔버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망작하는 거나 똑같은 놈이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도 이거 현실 정도로 다른 게 아니고 이 깊이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깊이가 있어 지금. 그러나 그 깊이로 가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한번 그 깊이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보살들이 공부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이번에 백담사에 가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좀 강의가 이 자체 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발언할게요. 공부 좀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 이제 인이 멸했기 때문에 불상심이 멸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 멸하기 때문에 뭐가 또 이제 멸합니까? 상응심이 멸합니다. 상응심은 밤낮 이게 보면은 상대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일어나는 마음이 상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이 없어지니까 연이 없어지니까 상응심도 없어질 수밖에 없죠. 연이 없으니까. 연이 없어졌다.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와 상관하지 않는다. 상대가 어떤 상대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상대가 어떤 상대가 됐든지 상관 안 할 수가 있나요? 기왕이면 좋은 사람이 좋고, 하루 길동무도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고, 하루 길동무도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 걸려있다, 이 말이 지금. 걸려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많은 중에 막 섞어가지고 우리가 친구 하자고요. 그러면 며칠 지내보면 저 사람은 무엇이 틀렸고 저 사람은 뭐가 틀렸고 전부 상대에 이렇게 걸린다고. 예? 그런데 상대를 아까 보지 말고 나만 보자 그래 봅시다. 나만 보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하고 만나도 안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보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되지요? 근데 나를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내가 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친한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따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갈라지는 순간 고통이 심해. 그게 이제.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는 이제 연이 맺었기 때문에 상심이 맺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문화. 야, 신멸자인데 만약에 마음이 멸한다면은, 마음이 멸.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인이 멸하고 연이 멸하고 멸했죠 지금. 근데 거기다가 힘이 멸했어요. 마음이 멸했다고 한다면은 운하상속이며 어떻게 상속이 되는가? 상속은 이어지는가? 이어지는 것은 무슨 소리냐? 어릴 때 생각이 왜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는가? 예, 지금 공부했던 것과 내일 공부하는 것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예요. 상속심이라는 거는. 예?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상속이 안 돼야 될 거 아니냐? 예? 마음이 없어졌다 하면 어저께 일도 까마득하게 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되죠? 예.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유식을 바탕으로 설명된 글입니다, 지금. 유식을 바탕으로 설명된 글이어서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참 탁월한 두뇌를 가진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불경 중에서 8만 대장경 중에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경이 기실론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것을 최초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영역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두뇌는 한국 사람 누구나 동양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굉장한 이게 선택에 깊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택하는데 깊이가 있어요. 종교를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자만 해도 불교 신자만 해도 4천만 명이 넘고, 예? 참선 인구는 1,3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5년, 10년 전입니다. 1,300명이 넘는 참선, 예. 전부 앉아서 참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막상 불교 국가인데 온 사람들 앉아서 참선도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전부 껍데기 공부만 하지 진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자가 다른가요? 안 다르죠? 우리도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라고 왜 제대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알았다 그러면 제대로 하자. 예, 제대로 하자. 예,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는 제대로 하는 공부, 이 분위기로, 이 도량으로 예, 점차 이렇게 하나씩 상식을 넓혀주는 선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점점 이제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 이 상중심이 이제 이게 마음이 생멸한다고 한다면은 왜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상속을 하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한다면 어저께 훤히 기억을 하고 작년 일까지 기억하고 이게 상속심이 있다면은 운하 설 구경멸이 있고 어떻게 최후 구경에 모두가 없어진다고 말을 합니까? 구경멸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상속이 되는데 구경멸하고 나도 우리 인간은요 이 의식이 이거 의식을 말합니다. 다음 내생에 태어났어요. 근데 전생껏 의식을 계속 가지고 나와버리면 못 삽니다. 네? 못 살아요. 기가 막혀요. 이게요, 임종 딱 한가 동시에, 동시에, 이 경전에서 보면은, 이 의식이요, 완전히 캄캄해져 버립니다. 태어나는 순간. 의식이 내 세상을 딱 떠나서 중음신으로 이게 돕니다. 내 영혼이 중음신으로 이렇게 슬슬 중음신으로 돌다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는 순간 컴컴해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업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 끌려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눈으로 보니까 확 끌려가고, 또 사람 냄새가 좋아서 확 끌려가고, 그 사람 말이 좋아서 확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는 게 수없이 끌려가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 생명이 새로 탄생될 때에는 업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힘이 다릅니다. 이게 딱 다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컴컴해지는데, 그때 갑자기 앞에서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의식 속에 환한 캄캄한 속에서 환한 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불빛을 따라 들어가면서 딱 멈춰버려요. 따라 들어가면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네, 따라 들어가면은 엄마 뱃속을 이게 캄캄한 아주 완전히 암흑 같은 암흑 속을 뚫고 짱 들어가 버리면 캄캄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캄캄해짐과에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일생의 모든 전기는 끝. 아시겠습니까? 전기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그래요. 의식으로. 근데 무엇이 남아있느냐? 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네?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삐딱했던 놈, 요렇게 삐딱했던 놈, 업들이 있어. 앉아서 이것만 좋아하는 업, 그냥 두들겨 패고 하는 업이 수많은 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 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의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경전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전부 있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해됐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구경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바, 소원멸자는 말하자면 멸했다고 하는 것은 유심상이 멸이요. 오직 심상이 없어진 것이. 마음의 상이 있습니다. 심상. 그러면 여기서는 마음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 작용이 없어진 것이고, 비심체 멸이니라 심체가 멸한 것은 아니다. 마음 자리가 없어진 건 아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이게 우리는 부처님 우리 똑같이 이 체가 똑같아요. 심체가 똑같은 심체를 가지고 누구는 부처가 되고 누구는 보살이 되고 누구는 중생이 되고 중생 속에서도 누구는 범부가 되고 그러면서 그 범부가 돼놓고도 기가 막히게 또 지잘났다고 해요. 사람 아주 난감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정말 분발팔심 이것이 얼마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내 업이 굉장히 선업으로 상승되거든요. 선업으로 상승됩니다. 진짜 큰 일을 해요. 큰 일을. 우리 원을 진짜 한번 꼭 가져봐요. 지금 불교가 살아나야만 됩니다. 일본의 노벨평화상이 노벨상이 20몇 사람을 받았죠. 우리나라 하나도 못 받죠. 못 받는 우리나라 기가 막힙니다. 일본의 노벨상 받는 그 사람들 첫 번째 받은 사람들 전부 금강경 가지고 받았어요. 반야신경, 색즉시공 전부 색즉시공 물리학상을 받아요. 예? 우리는 색즉시공 수없이 노래만 불렀지 물리학은 그만두고 인문학상도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수없이 이 반야신경을 가지고 물리학상을 여러 사람이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게 우리가 왜 이럴까? 교육에 통일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원을 안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만큼 먹고 살만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만큼 가면 전부 멈추는 거예요. 예. 아주 찌질이 모자라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라 하면 그런 가지고 일생 일일이 하면서 살고, 예? 그놈 하나 가지고. 이 고급 가졌으면 좀 더 노력하면 더 큰 가게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밀리아 판이 얼마만큼 극심하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가면은 난리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제. 예? 밤만 되면 막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그거 뭐요? 그거 차도 이제 가지고 왔다가 전부 무슨 뭐 불러서 차 타고 가고 뭐 기가 막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빠질 겨를이 없다고요. 성공하고 나면은 원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들은 정말로 원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원을 갉아먹어요, 원을. 그러니까는 밤낮 일일이야 다랑하다 보니까 그놈 가지고 부부간 제대로 밤낮 살다 말아버리고. 예? 아주 이게 점점 노벨상은 그냥 두고 밤낮 이제 나중에 이게 일본 사람한테 이익 좀 보려면은 옛날처럼 일본 천황 만세 불러서 너 이익 준다 하면 기꺼이 부를 사람이 수없이 나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익만 된다면 다 한다 이 말이야. 일본 천황 만세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별짓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기질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고쳐야 되겠죠? 네. 자, 첫대로 심처는 멸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 여자가 오면 가령입니다. 풍이, 바람이, 의수유 동상이나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용을 합니다. 바람은, 이게 바람이 먼저냐, 물결이 먼저냐. 네? 바람이 먼저냐, 물결이 먼저냐. 그런데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요. 바람이 먼저인 줄 알죠? 안 그래요. 네, 물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척사련 직하수 했죠? 천길 위에서 실내기 하다가 한들 춤추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물에 닿으면은 미세하게 동그랗게 뜬다고요. 요게 커지면 파도가 돼요. 이게 커지면 파도가 되는데 파도가 일면은 여기서 바람이 나온다고요. 예? 파도가 일면 바람이 나와. 그러면은 바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물 때문에는 뭐 때문에? 물리적인 어떠한 동작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이 물결이 움직이죠. 그럼 물결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박물관에서 수족해 지내다가 깜짝 놀란 걸 봤는데 온 전체를 그때 겨울이니까 불을 다 떼놓고 3층 박물관 그 건물 이것만 불을 안 뗐단 말이에요. 불을 안 뗐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니까 거기는 차지요. 이 실내는 따뜻하죠. 거기다가 이 행사하려고 번을 걸었단 말이에요. 번을 딱 걸었는데 그 순간 박물관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바람 이상한 데서 일어나요. 바람이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쉬었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깜짝 놀란 게 박물관 문을 열었더니 여기는 덥지요. 차지요. 촛불이 꺼져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나와버렸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바람이라는 거, 그래 옛날부터서 이 부치 풍지 자리하고 바람이 온 자리를 알고, 바람 온 자리,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 바람이 온 자리,
어디 가서 돌멩이를 던지니까 태평양 바다가 움직여.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어떤 바람이 움직여.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까닭이 있어서 와. 그 까닭, 그 자리를 알면은 세상이 왜 이런지를 아는 거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수의 동상, 물에 의해서 바람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약 수멸장 된, 만약에 물이 멈췄어요. 멸했다는 것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예, 물이 멈추니까, 풍상이 단절하여 그 바람 작용이 단절돼. 멈추시죠? 예. 무소 의지 언니와, 예, 의지할 바가 없어, 이제. 이 바람이, 이게 충동해주는 요놈 때문에 같이 춤을 추면서 바람을 불었는데,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람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바람도 멈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의지할 바가 없거니와, 이수불멸일세. 그렇다고,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물이 작용을 멈췄지, 물이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물과 얼음에 대한 물에 대한 미국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목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도 없고, 이거 가지고 이게 연구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런 보물을 가지고도 공부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공부를. 경에서 그런 말이 있었네? 이러고 말지. 자, 그런데 이제 물은 멸하지 안 했기 때문에 풍상이 상승하는 이 바람작용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람작용. 예. 바람이 본래 있는 놈이 아니고 물에 의해서 이게 작동하는 놈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람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근원자리, 이것이 채자란 말이에요. 채. 아까 상과 채 나왔었죠? 예. 요 풍멸고로 만약에 마치 바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상은 따라서 멸했지만은 동상이 수멸 따라서 멸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멸했으나 빛이 수멸진다 하야. 이것이 물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 것과 같이. 무명도 여기하야, 무명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나오는 마음들 업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명에서 나오니까. 이 무명도 여기하야, 또한 그러하야. 그 심체의 동이니, 심체에 의해서 움직여줍니다. 무명이 지원차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명이 바람이에요, 지금.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이 바람은 무엇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느냐? 심체에 의해서, 마음자리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난다. 근데 마음자리는 무명이 아니에요, 본래. 그죠? 아닌데, 마음자리에 의해서 무명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바람이 물에 의해서 일어나듯이.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동상이 수멸이나 빛이 수멸인다라야 이것은 수가 멸한 것이 아닌 것과 같아서, 무명도 얘기하여 심체의 동이니, 무명도 또한 그래서 심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나니, 자, 그러면, 심체가 멸이면, 심체 자리가 이제, 마음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멸인데, 즉, 중생이 단절하여 중생은 없어지죠. 마음자리가 딱 떨어져 버리면 중생은 단절되죠? 단절하여 무소의 무소의지언니와 의지할 바가 없거니와. 그런데 한번 이게 보자고요. 심체가 멸하면은 중생이 없어져 버리죠, 지금. 의지할 바가 하지만은. 그런데 심체는 불멸일세. 심체는 멸하는 놈이 아니에요. 멸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중생 작용이 멸했지. 예? 중생이 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심체는 멸이 아니기 때문에 심득 상속하나니 마음이 상속을 하게 되나니. 옛날에는 얻을 뜻 잘 알고 상속을 얻었다 이랬거든요. 상속을 얻는 게 아니라 상속하게 된다. 상속하게 되나니
요 치별고로 치가 멸하기 때문에 심상이 스멜이나 비심지멸이니라. 여기서 치 어리석을 치자는 무엇을 어리석을 치자를 썼냐면은 앞에 무명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여기서는 어리석을 치자로 썼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유 무명멸고로 이렇게 가면 되는 글이에요 지금. 네. 예, 무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상이 스멜이나 심상은 마음의 작용은 따라서 없어졌지만 비심지멸이니라. 심지가 멸한 것은 아니다. 마음 따위의 근본 지혜가 멸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게 이제 설명이 너무너무 길어야 되거든요. 예. 심지. 예, 심지. 우리는 무엇이 아주 완벽한 것은 우리한테는 지금 심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 마음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지가 어디로 숨어버렸느냐? 무명 속에 숨어버립니다. 무명 속에 숨어있어요. 근데 심지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무명 때문일 수 있고, 또 어디에 이게 심지가 없어지느냐? 업식에 숨고, 또 어디에 숨느냐? 육진에 숨고, 육진은 색성향 미촉도 육진이죠? 전부 여기에 이것 때문에 뭐가 숨어버려요? 심지가 숨는. 심지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진짜 보배의 마음, 이 온 세상을 다 먹어 살리고도 남는 큰 복을 갖춘 마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제도하고도 남은 큰 지혜의 마음, 이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 계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육질 때문이요, 예? 업식 때문이요, 무명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구조로 기실로는 계속 설명이 돼갑니다. 그럼 이 정도 해도 어땠어요? 조금 발심, 화가 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발심은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발심의 계기는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되죠?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